네, 마감 즉시 출발 코인 2부 한치호의 이슈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MBN 투자경제연구소 한치호 수석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 잠까지 좀 힘을 좀 내서 여러분들 좀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힘을 내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요일이니까 뭐 불금 이야기도 하고 계신데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 내일까지 네.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유흥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 같은 것도 좀 하시면 좋겠고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7일이 입동입니다. 입동입니다. 이제 가을,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려면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은 건전하게 좀 운동을 하시는 그런 좀 주말로 맞으시길 좋겠습니다. 네, 항상 좋은 이야기로 시작해 주시는 우리 수석연구원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먹고 살기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어느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에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인플레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금리도 오르고 뭐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네. 취업하기도 젊은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경제 상황을 다 따져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뭐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 장년층도 마찬가지 문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오늘은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치호 이슈픽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식과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지식과 정보를 동시에 드리는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수원대학교 이준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셔요? 잘 웃으셔가지고. 이게 잘 네. 웃으신 게 참 모습이 좋습니다. 네. 뭐 국가 애도 기간이라서 다들 심각해했는데 사실은 뭐 심각하게 모두 다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힘낼 때는 힘내야 되기 때문에 뭐 애도는 애도고 힘을 내야 될 건 내야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처음 나오셨죠? 방송 처음 데뷔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떨리고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이준희 교수님을 잘 모르니까 이준희 교수님 본인 소개 좀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대학교 재직 중인 이준희 교수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전문적인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은 MBA 과정을 이수하였고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엔지니어들과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돼요. 네. 이공계로 전공을 바꿔서 박사는 융합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경험한 R&D 지원 사업은 2014년도에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미래부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주관 카카오톡의 어떤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 랩 3호 공모에 선정돼서 소아 환자를 돕는 프로젝트로 착수하게 되어 당시 9.8억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성료하였고 이후에도 뭐 산업통상부, 민군기술개발, 뭐 창업진흥원, 지자체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경험을 쌓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계획하시는 예비 창업인 또는 초기 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 좋은 이야기 중에 제가 딱 들었던 이야기 중에 들어보니까 카카오톡에서 지원받는 게 이게 소아 환자를 돕는 거라고요? 소아 환자를 어떻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뭐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렇죠.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초 2014년대 ICT 기술로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현재 문제점, 뭐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ICT 기술도 뭐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 4가지 정도가 같이 성료를 했는데 네네. 그때 굉장히 좀 카카오톡이나 뭐 과기부에서도 TV에 방송될 정도로 훌륭한 성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게
어른들하고 좀 달라요. 의사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러기 맞아요.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참 그 좋은 그 저기 아이템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왜 그 저기 문과였다가 이과로 전형? 맞아요. 우리 가끔 나오시는 분들 보면 네.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그 IT 관련 대표님도 문과대 이과로 가셨어. 크로스오버로 문과로 왔다 갔다 가신 분들 하시는 많아요. 분들 우리가 많아요. 지금 사회가 지금 문성에서 죄송합니다. 문성합니다인데 이거 아니면 왜 뭐 혹시 유- 이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2014년도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공계 분들 이제 개발자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이 경영을 공부하는 게 조금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네.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용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거는 이공계에 가서 좀 종합적인 공부를 해야지만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박사 과정을 가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개발도 하는 그런 부분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저도 저 TV 프로그램에서 보다 보니까 그 카이스트 출신 학생이 그 저 돼지고기 파는 그런 거 해서 뭐 젊은 청년이 하는 거 봤는데 그 젊은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자기네 카이스트에서 이제 이공계니까 IT를 전공해서 하지만 저 문과생들을 또 같이 이제 해서 창업을 해서 하는데 보니까 생각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과생들은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사 먹을 수도 있고 사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과생들은 이게 좋은 고기를 왜 안 사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사고의 가 좀 다른 거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자, 오늘 좀 사실은 저는 젊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 오늘 듣고 싶은 얘기는 좀 중장년들이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은 지원 제도가 솔직히 많아요. 많아요. 찾다 보면 뭐 엄청나요. 많아요. 청년이 39세까지 지원책이 너무 정말 많아서 제가 많습니다. 가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아하. 나 늙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중장년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장년들이 보다 보면 이분들이 게을러. 이제 움직이기 싫어해. 죄송하지만 움직이는 거 잘 싫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저도 직접 경험한 건데 지역에 계신 분들, 지역이라고 하면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도 없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뵀어요. 이메일 주소 좀 달라니까 이메일이 뭔데요? 이런 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있어요. 제 맞아요. 나이 또래인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이 정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분들은 뭐 정부 지원 사업 사실 창업하면서 정부 네. 지원 사업 중요하잖아요. 예, 예. 이분들 어떻게 준비시켜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시면 이제 예전에 이제 경제학의 생산 요소 세 가지를 보면은 주유소를 이제 내가 주유소를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연료를 이제 보관하거나 또 주유를 넣으려면 주유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본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 혼자만 일하니까 지금 셀프 주유소가 있긴 하지만은 그치. 거기 또 맞아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의 기본적인 자본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날씬하게 영세하게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년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연구개발 예산이 한 29조 7,770억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비해 한 8.7%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예비, 초기, 창업 도약 이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약 4,462억 원이고 예비 초기, 그러니까 예비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업자를 이제 내기 전,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또 막대한 또 자금이 필요합니다. 1년 지나면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부분들이 또 갖춰져야 되는데 그때 네. 또 초기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비 초기 창업만 세분화시키는 지원자 수만 한 1,500명 됩니다. 예, 그래서 초기 그래서 총 이제 인원을 보면은 한 3,000명 정도 그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평균 이제 기관수 경쟁률을 보면은 한 3만 개 사가 매년
지원 사업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렇다면 그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정의를 이해하자면 네. 사실 이제 1990년대 이제 후반에 이제 닷컴 버블로 창업 붐이 일어났을 때 생겨난 용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한 창업 초기 기업 모두를 지칭하게 됩니다. 네네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국내는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장인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부족한 그런 창업 기업을 뜻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 2막 네. 또는 이제 인생 3막으로 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맞아요. 치킨. 네, 치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걸 제가 그 용어를 좀 정의를 하자면 이제 네.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라고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는 좀 이미 알고 있는 비즈니스로 가맹점 창업에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합니다. 아. 예를 들어 뭐 가맹비도 필요하겠죠. 뭐 주방기기도 뭐 사야 되는 네네. 내용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인테리어 간판이나 전산 시스템 등 뭐 최소한 1억 미만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더 들겠죠? 예, 제가 보기엔 더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내기 전 분들 대상으로 아이디어만으로 창업 사업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 그다음에 또 사무실 공간 그다음에 교육 멘토링까지 토탈 패키지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초기 창업자들에게 정부 지원 사업을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또 운영하다 보면 또 계속 이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창업 도약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1억 원을 1억 원에서 1.5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서 네네. 자 스몰 비즈니스가 본사에서는 관리하고 본부에서 관리하지만 네네.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세분화시켜서 생각하시면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전담 기관은 이제 창업진흥원인데 거기에서 지정된 사업 주관 기관인 대학이나 공간기관에서 아이디어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별 단계별 어떤 그런 검증,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발전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렇게 좋은 정보 사실 좀 몰라서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러한 정보는 이제 K 스타트업 누리집의 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네. K 스타트업 누리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홈페이지라는 얘기. 네. 쉽게 얘기해서 홈페이지라는 예,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K 스타트업 누리집 그러니까 네. 뭐 되게 어렵게 생각되시는데요. 그냥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검색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실은 여기 이제 없는 내용을 좀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이게 특기잖아. 네. 예. 뭐 스몰 비즈니스, 뭐 스타트업 이거 좀 이해를 했어요. 스몰 비즈니스의 정리라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됐고. 네.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저 좀 현재 하잖아요. 사업 주관 기관에서 네. 공공기관에서도 하죠. 네. 대학은 주로 그러니까 대학은 이해가 돼요. 네. 공공기관은 주로 어떤 데서 이걸 스타업을 주관해요? 무슨 창업진흥 산업진흥원 뭐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매년 주간 기간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 이제 각계 갖춰진 뭐 경기 테크노파크라든지 뭐 경기과학진흥원의 인천테크노파크 이런 기관들에서 공고에 이제 지원을 하고 거기 선정된 기관들은 예비 창업 같은 경우는 한 3년 초기 창업이나 3년 정도의 이제 주간 기간을 3년. 맞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내에 그 많은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또 거기 안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무슨 테크노파크 뭐 인천 테크노파크 이런 거 괜히 있는 기관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반의 보통의 분들은 야, 저 나라에서 세금 갖고 무슨 테크노파크니 무슨 산업진흥원이 그 산업진흥원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그 인구나 일정 저 기준이 돼야지 산업진흥원을 만들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도시에 산업진흥원이 있다. 그럼 우리 도시는 큰 도시예요.
그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창업 도약 패키지나 뭐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주간 기관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 맞죠? 네, 제 얘기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럼 내가 말씀만 딱 들어봤으니까 여기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가 상당히 땡기는데 구미가. 그죠? 예, 이거 아까 스몰 비즈니스는 돈을 내가 갖고 있어서 프랜차이즈에다 가맹점도 해야 내고 돼요. 내가 인테리어도 하고 막 맞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스몰 패키지는 그런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내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딱 당첨만 되면 뭐 처음에 1억도 받을 수 있고 뭐 추가로 1억도 받을 수 있고 총 정부 지원해서 총 3억 5천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한번 해볼 만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10대 1이야. 10대 1이었어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0대 1이었죠. 그죠? 예, 맞죠? 예, 예. 야, 그러면 그 아이디어만 있어도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 교수님이 저 책임져요? 제가 맡게 된다면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 방송 안 하고 이제 교수님한테 가갖고 창업 패키지 한번 시도해 보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에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성격이? 예.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지원금은 은행에서 빌리는 융자가 아닙니다. 아니라 다만 그 세부 관리 기준에서 보면 이제 사업비란 창업 기업에서 지급되는 사업비로 시제품 제작 등 창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자면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제품까지 제작하면 정부 자금은 이제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그러면 그 직장인들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럼요. 요즘 기업들 보면 사내 벤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죠? 맞네요. 직장인들 어떻게 하면 할 네네. 수 있어요? 이제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들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제 지원할 수 도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창업의 90%는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량 공유 이제 플랫폼 이제 우버도 2007년에 처음으로 애플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에 전까지는 네. 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수의 네. 고급차, 특히 벤츠 같은 것을 벤츠를 많이 구입하고 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운전자도 이제 고용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생각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한 거는 아예 이제 리무진 차량, 그걸 블랙카라고 하는데 리무진 차량의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자고 했는데 결국 3단계 이제 일반인들한테 차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직장인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사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네.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죠. 예. 그렇게 경험해보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실패가 어떤 원인에서 이제 실패가 됐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폐 지원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세분화합니다. 세분화하여 고객을 이제 발굴하고 그다음에 고객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 만약 창업주의 어떤 개인 자산으로 바로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도전이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경험을 쌓으시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잠깐만. 내가 여기서 질문. 강한 질문. 여기 네. 원고에 없어요. 네네네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돈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고? 맞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3억 5천 토해내면 이거 큰일 나는데? 시제품만 완성이 돼서 이제 평가가 돼서 시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또 거기 안에 세부 규정에 보면 이제 그 쓰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대로 썼는지, 재료비를 잘 사용을 했는지, 소모품비를 잘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만 정직하게 지켜주신다면 그 돈은 토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창업 패키지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시겠죠. 물론 당연히 네, 관리를 네, 하실 텐데 맞습니다. 네, 네. 이 돈을
제대로 제 항목에다 제대로 써서 뭔가 결과물이 있으면 예.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환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3억 5천 받아갖고 네. 테슬라 한 대 샀어.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되는 거죠. 문제됩니다. 어느 정도나 처벌받아요? 그 규정은 이제 굉장히 이제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잘못되면 네, 너무 커.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세금을 지원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 세금을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혹 실패하더라도 또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실패의 경험이 되는 거니까. 우리 그 잡스 형도 실패 여러 번 했잖아요. 맞아요. 잡스 형도 한꺼번에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도 여러 번 실패를 해보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그 실패가 토대가 돼가지고 결국 창업에 성공한 거니까 네. 우리가 좀 좋은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처럼 테슬라 한 대 살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해야지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훌륭하다고 해서 또 이게 시장이 될 것 같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 모두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 선정보다는 네. 서류에 낙방에 실패했던 경험이 더 많습니다. 1단계로 서류 통과를 이제 목적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곧 서류 통과는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서류 심사. 평가를 했는데 거기 이제 전문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전문 심사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한다면은 창업주의 제품 또는 이제 서비스가 현실과 얼마나 부합되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네. PSST 중심 사고를 정리하는 방법을 꾸준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네. PSST는 이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네. 프로블럼,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정말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또 S,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스케일업 팀인데요. 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인식, 프로블럼은 창업의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개발 동기,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 필요성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우리랑 관계되어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 문제인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면 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건설공사 이제 크레인 사고가 좀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로 이제 좀 많이 나죠. 빈번합니다. 예. 빈번합니다. 그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건설 현장 자체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보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 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창업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쓰레기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같은 경우 그렇죠. 이제 고순도 플라스틱은 통계로 보면 이제 1%밖에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완구로 가는 게 우리가 버려진 1%만이 정작 완구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재활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ESG에 대한 창업 아이템이 정부 지원에 주로 선정된 이유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까 PSST의 S 솔루션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 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이템이 분명하게 최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경쟁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제작할 예정이며 해당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창업주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잘합니다. 잘 아시는 이제 네네. 안경의 이제 제조업체 와이파커의 경우도 해결할 문제가 복잡하면요. 사실 1인 기업은 이제 혼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멤버들이 이제 생물공학, 그다음에 컨설팅, 금융업계, 의료기관까지 근무했던 구성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문제가 복잡하면 말씀드렸듯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팀을 결성해서
이러한 현황을 통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PSST의 스케일업은 스케일업.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아까 제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문해 주셨지만 자금이 필요합니다. 혼자 개발이 어려우면 인건비도 들겠죠. 네. 그다음에 또 재료비도 들고 또 소모품비도 듭니다. 실제 운영하는 소요 비용을 사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실제 다 저 같은 경우도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실제 얼마만큼 이제 비용이 지불을 해야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다 받으셔서 네. 시제품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내가 그 예비 창업 패키징 시제품까지인데 이게 너무 좋아. 고객 반응도 좋고 전문가들도 너무 좋게 생각해. 그렇다면은 이제 그 양산에서 판매까지 네. 생각하셔야 되시겠죠. 그러면 그런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기술 보증 기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조금 이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으니까 엔젤이나 좋아. 벤처 캐피탈까지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어. 네. 이런 고민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스케일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팀입니다. 팀. 네. 팀은 이제 구성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창업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이 있다면 네. 사업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실제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약간의 어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혼자 시작해서 사실 개발, 네. 마케팅 등 뭐 또 아웃소싱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현실적인 그렇죠, 부분들이 맞아요. 네. 스타트업들의 어떤 1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PSST에 대한 중심적인 사고를 네. 갖고 계시고 하신다면 창업과 시작 도약까지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것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와, 이거 강의실 같아. 분위기가.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PSST 네. 뭐라고요? P Problem, S Solution, S Scale-up, T. Team. 예. 우리 문정원 앵커 금방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역시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틀려요. 이거 영어를 금방 굉장히 잘하십니다.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고를 가지시면서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교수님도 보니까 MBA 했는데 이제 대학 박사는 딴 거 하셨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 공교로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문성이었어 우리가 문성. 예. 그러면 이제 난 문성이야. 네. 근데 나는 기술은 없어. 근데 뭘 하나 만들고 싶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이것도 저도 이제 이러한 질문이 나올까 고민하다가 저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공계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공계도 이제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오로지 이제 구글 검색 그렇지. 이제 그렇지. 매달려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분명 시장 조사 데이터는 사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이제 실패하지 않고 사업을 하라는 말인데요. 대부분의 1인 기업의 창업주는 직접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 뭐 구글릭이나 도서 책을 보고요. 또 이제 학술 논문 DB 통해서 뭐 석박사 과정을 이렇게 찾고 쉽게 찾을 수 있다 보니 다른 과정들을 이제 스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케팅 조사 방법에서 정성 조사가 있습니다. 그 정성 조사의 목적은 창업주가 생각하는 제품 개선 사항이나 신제품 컨셉 아이디어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성 조사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청취하는 것 중에 1대1 심층 인터뷰가 효과적입니다. 1대1 인터뷰 조사 방법은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네요. 네. 네네. 그 그림에서 보시면 네. 닐슨 컴퍼니 그룹 조사 보고서에 보면 UX 전문가 429명 대상으로 11가지 시장 조사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이 방법론 11가지 방법론 중에서 사용했는지 요청하였는데 시장 보고서 분석, 정성적 사용성 테스트, 인터뷰 방법이 가장 높습니다. 67%로 가장 높고 이 방법론이 동률을 가졌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네. 시간이 많이 들거나 소요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는 전문가들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해당 기술의 전문가층,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전문가층은 필요한 전문가층은 이노베이터 성향으로 네.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신기술을 경험해 보았던 층으로 창업 아이템의 현실적인 문제나 해결 방안을 짚어줍니다. 예를 하나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이제 그 기저귀를 교환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기저귀를 세우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는 창업주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창업주가 방 안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채우는 그 세워줘서 잡아주는 아이템을 갖고 있었었는데 네네. 그 전문가들이 쭉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욕실에서 욕조에서 아이가 이제 대변을 보거나 할 때 그것을 세척해주거나 세척해주는 용도로 이걸 변형하면 어떨까요? 뭔가 이 개발하면 어떨까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세워주는 기저귀지만 1+1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분명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튼간에 또 이제 BCG 전략 인사이트 도서에서 보면 극단적인 할머니가 있습니다. 네. 바퀴벌레를 박멸할 때 살충제를요 일주일에 2통이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품 PM 담당자가 이해가 되지 않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할머니와 이 심층 인터뷰를 신체 했는데 인터뷰. 네. 할머니가 바퀴벌레를 잡을 때 바퀴벌레가 계속 계속 꿈틀거리는데 꿈틀거리지 않을 때까지 뿌렸다고 합니다. 살충제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문제점을 창안해서 살충제에 마취제를 섞은 거죠. 마취제를 섞어서 뿌리자마자 바퀴벌레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네. 요즘은 코로나19로 이제 대면 만남을 기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외부를 통해 기술 애로 문제를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NTIS라고 있습니다. NTIS 플랫폼을 통해서 그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데요. 네. 연구자들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 맞는 기계 분야, 전자 분야, 뭐 IT 분야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서비스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1379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거기 통해서 기술 애로를 갖고 있으면 뭐 굉장히 우리나라의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들을 매칭을 해줘서 그 기술 애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또 경기과학진흥원의 현장에 직접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애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네. 진입 장벽이 가장 저는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마다 산학협력 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네네. 기술 이전에 이제 담당 매니저 또는 기술 사업화에 대한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만 하시면 담당 교수와 미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 애로에 대한 미팅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일단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네. 얘기가 되게 기셔서 좀 네. 짧게 내가 기저귀 가는 거를 만들었는데 네. 그냥 세워서 씻기는 용도로 하면 어떻겠냐.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바퀴벌레는 좀 반대야. 왜냐면 바퀴벌레 약을 많이 써야지 매출이 날 거 아니에요. 바로 안 쓰면 안 되잖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NTIS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여기에 많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맞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저는 궁금한 게 요즘에 자금난 때문에 대기업들 자금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스타트업들이 지금 뭐 자금 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어느 스타트업은 지금 뭐 직원들을 전부 해고 뭐 시킨다. 뭐 이런 맞아요. 뉴스 많이 맞아요, 들으셨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 관계된 분들이 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엔젤이신데요. 이제 고금리하고 고환율, 이제 고물가 때문에 벤처 캐피탈도 이제 투자자들도 위축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는 좀 수익을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좀 극복한 좀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주시면 네, 더 좋죠.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방송 나온다고 그 기업주 대표랑 또 통화를 해서 제가 여기 출연했는데 이렇게 소개해도 방송에서 되겠냐. 소개해도 되겠느냐 그거 동의도 다 받았는데 네. 소개해 주세요. 좋은 예, 거니까.
자금 조달에 성공했던 토도웍스 심재신 대표에 대한 기업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 기업이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 유치까지 스케일업 했는지까지 이제 심재신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네. 토도웍스의 기업의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장애인의 네. 편리한 삶을 위해 수동 휠체어를 더욱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업입니다. 전 이 사업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하신다고 할 때 좀 가슴이 좀 찡한 부분도 있었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PSST 중심적인 사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문제, 프로블럼은 토도웍스의 심재신 대표가 딸아이 친구인 거동이 불편한 준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부터 사업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과거는 이제 그 아이들한테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요. 네. 가격도 고가지만 무겁습니다. 비싸, 무거워. 그래서 맞아. 이동하기가 맞아요. 굉장히 되게 어렵기 힘들어. 때문에 전동 휠체어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수동 휠체어도 이제 부모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네네.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 솔루션 토도웍스의 핵심 기술인 이동이 간편한 수동 휠체어에 바로 이제 부착 가능한 파워 어시스트라는 모토가 탄생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일단 어떻게 성장을 했냐 스케일업을 보니까 네.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카카오에서 운영했던 이제 스토리 펀딩이라는 것이 그치. 있었는데 그게 네. 시작을 있었어. 했는데 맞아. 독자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여하튼 1,200만 원의 모금을 통해서 이제 100명을 확보하고 1,100명까지 넘는 누적 사용자를 확보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확보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팀 구성원은 그 내부에 대한 이제 기술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생산 경험이 있는 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성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를 극복했던 기업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실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죄송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네, 네. 결국 그 딸아이 친구가 몸이 불편한데 그런 휠체어를 쓰게 되니까 이걸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뭔가 네. 전동 휠체어의 어려운 점 뭐 이런 걸 네. 하기 위해서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나중에 이분도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이 네.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창업 중장년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창업과 관련해서 예비 창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들 많이 좀 소개해 주신 오늘 수원대학교 이준희 교수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